데일리 브리핑. 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식품 보조 프로그램 EBT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LA 한인타운에서는 마켓을 제외하고는 다른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EBT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벤더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 업주들이 등록을 하고 또 LA 한타운 내 EBT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벤더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LA 한인회 제플리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저소득 주민 식품 보조 프로그램 EBT 카드 사용 방법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LA 한인타운에서는 또 사용처도 마땅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한인타운에서 EBT 카드 벤더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소득층 가정에 이제 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캘프레시나 푸드스탬프라는 명목으로 EBT 카드, 즉 식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걸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인타운 내에 마켓을 제외하고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식당들에서는 사용할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켓에서 그냥 일부 식료품을 좀 구입하시거나 반찬, 극히 제한된 일부 음식들만 지금 구입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면 말이죠, 저희 라디오 코리아 앞에 있는 저기 웨스턴 길에 있는 맥도날드. 네. 맥도날드에서는 EBT 카드 받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밖에.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푸드스탬프는 그런 거를 살 수가 없었거든요. 식료품만 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EBT 카드가 이렇게 식당에서도 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 제프리 사무국장이 좀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는 EBT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제 마켓에서 실제로 식료품을, 예를 들어 식자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채라든가 과일, 고기, 이런 식의 식자재들을 구입하게 됐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확대돼가지고 RMP라고 해서 레스토랑 밀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완성된 그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에서 이런 과정을 통과를 하면은 그쪽에서도 EBT 카드 가지신 분들이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맥도날드, 서브웨이, 피자헛, 애플 요코라든가 우리 흔히들 알려진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는 거의 다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4월부터는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이런 데서도 식료품을 직접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EBT 카드 사용자만큼이나 그 벤더에 등록되면 혜택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EBT 카드를 지금 많은 비즈니스 분들에서 좀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동안에 저희가 많은 한인 스몰 비즈니스를 도와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작은 식당 같은 요식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분들 상당수가 EBT 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를 식당에서 받아도 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시고, 또 어떻게 신청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는데, EBT 카드를 식당에서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제일 큰 목적은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EBT 카드 지금 맥도날드라든가 말씀하신 이런 데서도 이 밖에 위 억셉트 EBT라고 굉장히 크게 써붙여 놓으셨는데, 그걸 보시고 사람들이 EBT 가지고 가신 분들이 가서 물건들을 사시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한인 작은 식당에서도 EBT 카드를 받는다고 하시면은 많은 매출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또 한 번 가시면 또 거기 음식이 맛있고 하면 단골 식당이 되는 것처럼 고정적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어서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비즈니스의 매출이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EBT 카드를 이제 벤더로 등록을 하려면 어떤 규제 사항이 있다 그래요. 계란을 팔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식료품은 팔되 그런 것들을, 프레시한 것들을 팔지 않기 때문에 벤더 등록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네, 거기 지금 EBT 카드 벤더가 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들이 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채라든가 과일, 그런 고기 같은 거를 직접 재료를 파는 데는 대부분 이제 마켓으로 알려진 일들이 등록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RM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레스토랑 밀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식당, 그러니까 맥도날드라든가 이런 것처럼 완성된 음식을 판매를 하는 그런 밴더로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찾아내서 저희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할 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EBT 카드 밴더로 등록이 되면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그걸로 페이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사실 때 일반 크레딧 카드로 그 물건을 사시고 계산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EBT 카드로 뭐 음식을 사시고 나서 똑같이 계산하시면 좋고, 또 실제로 EBT 카드의 좋은 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그 한인타운 비즈니스 상당분들이 아멕스 카드를 많이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쭤보면은 대부분 높은 수수료 때문에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EBT 카드는 가게에서 이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현금을 받는 거나 크레딧 카드를 받는 거나 똑같네요. 무슨 EBT 카드는 무슨 디스카운트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레딧 카드로 물건 사는 것처럼 식당에서 EBT 카드로 음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 그 카드를 가지신 분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하고, 네. 또 그걸 그렇죠. 받으시는 밴더들은 또 비즈니스가 더 신장이 될 것이고, 네. 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되겠네요. 네, 저희도 그래서 이 팬데믹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일 그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이제 이런 애로사항들을 파악을 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한인타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금 신청 과정이 좀 어렵고 또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 또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알만한 비즈니스 분들도 이렇게 신청 과정 좀 알아보시더니 그냥 이걸 비즈니스도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 포기가 많이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이게 까다롭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EBT 카드를 담당하는 부서 자체가 USDA, 그러니까 미 농무부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네. 이미 이게 로컬이 아니고 연방 레벨에 뭐가 나오니까 벌써 지레 짐작하시고 다들 좀 어려울 거라 예상을 하셔서 그런지 이걸 잘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한인회에서 네네. 말씀하세요. 이 어르신들이 이 네. 칼프리시 카드를 거의 다 갖고 계세요. 아, 거의 그래요? 다는 아니고, 거의 다가 아니라 다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그렇게 모두 갖고 계시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오는 돈들의 액수가 다 달라요. 25불부터 어떤 분은 200불이 넘는 그런 액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EBT 카드는 마켓에서밖에 안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확실하게 모르시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사용처를. 네네. 이렇게 음식을 레스토랑에 가서 사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홍보를 좀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래 생각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때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이제 또 인포메이션을 받으셔서 이걸 신청을 하시게 될 거고, 저희 한인회에서도 지금 일이 많긴 하지만 이 신청 과정이 어려워서 좀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그날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신청 과정을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종 그런 과정들이 통과된 분들은 명단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보유가 되게 되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알려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게 할 예정이고, 또 비즈니스 분들도 그런 걸 다 통과하셔서 하시는 경우에 바깥에 일반 맥도날드처럼 We accept EBT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그렇죠. 한인들은 뿐만이 아니고 타인종 분들도 지나가시면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실 거라서 서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여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이 핫푸드, 그러니까 음점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EBT 카드로는 구입이 불가하지만은 핫밀 프로그램과 또 레스토랑 밀의 프로그램에 어프로브된 그러한 그 식당 이 메뉴들이 또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다 또 해주셨네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이 EBT 카드는 원래 주 목적은 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게 하는 건데, 이게 각 주별로
이 RMP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실제로 이제 맥도날드나 요시노야 이런 거처럼 완성된 음식을 판매하게끔 등록을 허가를 받아서 이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번 세미나에서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이 칼프레쉬 우리가 액수를 만약에 이제 받잖아요. 뭐 100불이다. 이렇게 받았으면 그 안에서 RMPE 그 완성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요 포션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걸 다 그냥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음식을 사 먹는. EBT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일부를 쓰든 맥시멈으로 쓰든 다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RMP 요 음식만 따로 해서 포션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네. 음식을 해 드시는 경우보다는 음식을 사서 좀 드시고 남겨놨다가 또 다음 끼니를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원하시는데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은 이제 한인 음식점들에서 완성된 음식을 많이 구매하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일부 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뭐 아무래도 조금 맛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이들 사가시는 거 많이 마켓 갈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기 뭐 지금 계속해서 댓글들을 올려주시는데 요시노야, 잭인더박스, 도미노스 피자 등 많이들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EBT 카드도 수수료가 있긴 합니다. 대신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계약에 따라 한번 긁을 때마다 5센트에서 10센트로 저렴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핫풋은 홈리스만 가능합니다. 일반 EBT는 불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요거는 또 한번 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RMP 프로그램이라는 게 원래는 60세 이상을 좀 시니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나와 있는 거로는 60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또는 홈리스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EBT 카드를 발급받을 당시에 원래 그런 자격 조건은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현장에서 EBT 가진 분들한테 뭐 나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절차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마켓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나요? 네, 지금 한인타운 마켓에서는 우리들 흔히들 사시는 뭐 상추, 뭐 당근 등등 야채부터 준비되어 있는 식자재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갈비 같은 것도 사가시는 것도 봤는데 대부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LA 카운티 안에 또는 캘리포니아주 안에 어느 레스토랑이 이 프로그램 있죠? RMP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나, 벤더로 가입되어 있나를 어떻게 알아보실 수 있냐면 제가 지금 찾아봤더니 DPSS 그 칼프레쉬 그 란이 있습니다. 네. 이 DPSS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입이 돼 있는 식당 이름들이 다 나와 네. 있어요. 샌드위치 샵도 있고요. 그다음에 햄버거 샵도 있고 그 주소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뭐 세븐일레븐에서도 받아요. 이렇게 또 댓글 올려주셨네.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한 데서는 다 취급이 가능한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뭐 그만큼 사용처가 지금 다양각색이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는 한인 사회가. 네, 그렇습니다. 또 한국 분들은 또 이런 걸로 가져가서 사용하실 때 또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그렇죠. 아마 주저하지 않고 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따끈한 그 제대로 된 음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쿡을 잘 못하시기 그럼 때문에. 워크숍은 언제 어디서 하게 될지 아직도 결정은 안 됐습니까? 네, 이번에 날짜가 결정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 농무부 관계자가 이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좀 섭외 기간이 길었는데 저희가 지미 고메즈 의원실을 통해서 몇 달을 걸쳐서 좀 섭외를 하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려서 오는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반에 저희 한인회관에 USDA 농무부 관계자가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신청 과정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고 또 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고 자격 요건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월 21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전 11시에 네, 11시 30분입니다. 네. LA 그러니까 한인회로요? 이번에 이 워크숍에 가실 분들은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그러니까 이런 마켓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업주들이 오셔야 되겠네요.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나 아하. 또는 뭐 앞으로 수개월 내에 비즈니스를 창업하실 분들. 네, 또는 이제 그 지금 EBT 카드를 갖고 계셨는데 어디서 가서 쓸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오시면 잠재적인 비즈니스와 잠재적인 고객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일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 EBT 카드 신청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하는, 어디 가서 하면 되나? EBT 카드 신청은 그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연방정부의 login.gov이라는 연방정부 서비스 이용하는 그 웹사이트에서 쓸 수 있는 아이디를 만드시고 USDA 홈페이지에 가서 그 스냅 리테일러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서 30일 내에 제출하시게 되면은 USDA 그 거기 담당 쪽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라든가 추가 서류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들은 그 워크샵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가 덧붙이면 저희가 이번에 이걸 한다고 알려지면서 여기 LA 카운티 DPS에서 여기 캘프레시 이번에 EBT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도 사람이 나올 거라서 예. EBT 궁금하신 분들은 그날 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LA 한인회 제플리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